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코치로 잘 알려진 리처드 제이 라이더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을 다해 탐색해보고 인생의 가방을 다시 꾸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원하는 해답을 얻지 못할까봐 혹여나 실패하면 어쩌나 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곤 합니다. 리처드는 책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서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꼬마였을 적에 심심해 죽겠다며 투정 부릴 때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숲에서 길을 한번 잃어보렴. 물론 장난으로 한 말이다. 외아들인 내가 정말 그러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정말 그렇게 했다. 나는 아침 10시쯤 집을 나와 동네 재개발 구역에 있는 변두리의 숲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그로부터 3시간 뒤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다. 집이 어느 쪽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방향 감각을 잃은 탓에 어느 길로 가야 숲을 벗어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계속 빙빙 돌면서 같은 길을 몇 번이고 다시 걸었다. 특히 블랙베리 관목숲이 있는 길은 6번이나 지나쳤는데 매번 다른 방향에서 그 숲을 지나가고 있었다. 영원히 그곳을 맴도는 것이 마치 나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학교 운동장만한 숲에서 내가 영원히 실종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7살짜리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이 내 뼈를 발견하게 되겠지? 너구리하고 털벌레들이 깨끗하게 발라먹고 남은 내 뼈를. 나는 미친 듯이 길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구릉진 풀밭으로 이어진 길을 발견했다. 나는 앞을 향해 달리다가 말 한 마리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론 마음도 놓이면서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를 듣고 말 주인이 달려왔는데 나이가 지긋하고 아주 친절한 분이었다. 그는 내가 막 지나온 농장의 주인이었으며 그 농장을 취미로 가꾸고 있었다. 그는 나를 달래며 눈물을 닦아준 뒤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지금도 그 아저씨의 부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어스름한 불빛이며 빵 굽는 냄새, 달궈진 오븐에서 느껴지던 열기. 거기엔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나무 식탁이 있었다. 전형적인 농부의 아내처럼 생긴 부인이 꽃무늬 홈드레스를 입고 나와 허기진 나에게 갓 구운 과자를 내주었다. 어머니가 도착한 뒤에도 나는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얘야, 언제든 놀러 오렴. 집주인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너 정말 숲에서 길을 잃은 거니? 내 말을 그대로 믿은 거야? 어머니의 말에 나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엄마, 난 길을 잃지 않았어. 그냥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차를 몰았다. 이것은 데이브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7살짜리 데이브처럼 우리는 가끔 길을 잃고서도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있다. 반대로 길을 잃지 않았는데도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가방을 다시 꾸려 인생의 다음 여정을 향해 출발할 때 아마도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럴 때면 잠시 멈춰 서서 정말로 길을 잃은 것인지 갔던 길을 자꾸 되풀이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길을 잃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갓 구운 맛있는 과자를 얻어먹게 될지도 모르니까.
길을 잃었다면 당신은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대부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두려움은 의미 없는 삶을 산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내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한 건 아닐까? 주어진 것보다 내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건 아닐까? 갈 때까지 내 자신을 던져보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럼피 올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94세의 아버지가 잭 레먼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가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네가 포기해버린 모험들일 게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당신은 모험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 당신이 만약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는 셈이다. 거꾸로 만약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멈춰서서 생각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탓에 길을 잃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첫걸음이다. 길을 잃었다면 적어도 당신은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설사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상실의 두려움과 두려움의 상실. 모든 두려움은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가방을 다시 꾸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고 의심이 든다면 미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개 이런 것들이다. 만약 내가 지금의 나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될까? 만약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도, 혹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혹은 이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이것을 정말 내가 원하는가? 만약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기회가 올까? 시도했다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그렇게 해야 할까? 안타깝게도 몸으로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앞의 질문에 대답할 방법이 없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것을 직접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 린다 제드윈의 말대로 늪에서 수영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가방을 다시 꾸릴 생각만 해도 겁이 난다면 실제로 가방을 다시 꾸리는 것만이 두려움을 쫓아버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가방을 다시 꾸리는 게 쉬워질까? 그렇지는 않다. 뼈있는 농담으로 가득 찬 블랙 코미디 로스트 인 아메리카에서 엘버트 브룩스가 연기했던 주인공의 경우는 확실히 그렇지 못했다. 영화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성공한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탈피하기 위해 트레일러를 끌고 전국을 유람한다. 그는 스티븐 울프의 노래 본 투 비 와일드를 들으며 길을 떠난다. 하지만 엘버트와 그 아내는 길 위의 자유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곧 깨닫는다. 그의 아내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미천을 도박으로 깡그리 날리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 엘버트는 학교 앞 건널목에서 학생들을 건네주는 일을 하고 아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배인 보조로 일한다. 몇 주 후 그들은 도시로 돌아오고 다시 예전의 직장에서 일한다. 월급은 전보다 엄청나게 깎인 채로.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환갑이 된 지금 사막의 고속도로를 여행하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꿈을 꾸면서 지내지는 않는다. 우리의 친구 세라 카터는 토목기사로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학교에 등록한 지 2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과 다니던 직장, 친구들, 그 모든 것이 그리워졌다.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2주 만에 그녀는 자기 집을 가진 성공한 직장인에서 아파트 지하에 사는 가난한 고학생이 된 것이다. 하지만 험한 산과 거친 들을 누비며 모험으로 잔뼈가 굵은 새라는 자기만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대처했다. 두려움에 떨지도 않고 경솔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벗어날 길을 애타게 찾아 헤매지도 않았다. 그 대신 가만히 앉아 정신을 집중했다. 길을 모아 정신을 다시 추슬렀다. 이런 경우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세라는 자기 주변의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대처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자신에게 열려있는 선택들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계속 붙잡아둘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나은 것은 또 무엇일까? 가방을 다시 꾸리고 나서 길을 잃은 느낌이 든다면, 혹은 가방을 다시 꾸리려고 하는데 길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 정신을 집중하자.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껴보자. 단, 숨 쉬는 것은 잊지 말 것. 여기까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30년 전에 첫 출간되어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책인데요. 인생의 방향성과 현재의 좌표를 돌아보고 탐색하게 하는 귀중한 질문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의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책도 정말 유용하지만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들을 통해 독자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질문들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